안녕하세요.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오늘 낚시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용인에 있는 작은 저수지입니다. 평지형 저수지인데 수심이 꽤 깊습니다. 수심이 깊어도 이곳은 특별히 수초나 이런 것들이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현재 낚시터에는 낚시하시는 분은 제 방에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얼음 낚시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찌보기 낚시하러도 왔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약 6치에서 7치 사이의 붕어들만 확인을 했었습니다. 종종 낚시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뭐 큰 붕어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서 얼음 낚시건 찌보기건 큰 붕어를 낚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대체로 낚시하기는 편한 곳이고요. 수심이 깊긴 하지만 평지형 저수지여서 수심이 아주 고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낚시를 해도 특별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차 세우고 낚시하기 편한 곳에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수지 주변 도로에 펜스를 칠 건지 말뚝을 다 박아 놨습니다. 아마 여기서 낚시할 날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제가 차를 세운 곳에서 낚시할 곳까지 거리가 한 5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인데요. 사실 끝보기 낚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줄을 얼마든지 멀리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리를 물 가까이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리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비교적 자리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네, 받침대를 다 펴고 첫 번째 채비를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낚시하시는 분이 없어서 좀 먼저는 폭넓게 한번 탐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전역에 가깝게 한번 채비를 던져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입질이 집중되는 곳으로 채비를 모아서 던져 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 보는 우측에서 좌측편 중앙 좌측까지 넓게 한번 배를 편성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입질이 와서 채비를 지금 감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입질이었는데요. 입질 촬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꽤 묵직한 걸로 봐서 그렇게 작은 씨알의 붕어는 아닌 듯 하고요.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붕어 같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 8치 정도 되는, 제가 예상했던 그 정도 사이즈의 붕어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강한 입질로 저를 즐겁게 해준 붕어였네요. 첫 번째 붕어입니다. 네, 계곡 여기 저수지 붕어들이 좀 길쭉합니다. 그래서 싹 그렇게 체고가 높거나 하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토종 붕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강력한 입질에 첫 번째, 글쎄요, 크기로 봐서 한 8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저수지에 평균 씨알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즐겁게 첫 붕어를 만나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살림망에 넣어 놓고 나중에 조과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오른쪽 대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촬영을 하면서 입질을 잠시 좀 지켜보고 챔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촬영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입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보기 입질이 잘 보일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끝보기 입질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어도 입질 들어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받침틀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이 받침틀 전체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입질은 쉽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기가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질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 봤는데요. 한번 채비를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지금 고기가 물려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무게감은 그렇게 나지는 않고요. 역시 이곳 평균 사이즈,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씨알의 붕어입니다. 크기로 봐서는 한 6치 정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 않은 붕어가 한 수 나왔습니다. 이곳 붕어의 특징이 체고가 높지가 않습니다. 좀 보시다시피 좀 길쭉하죠. 네, 아무튼 두 번째 붕어입니다. 이 붕어도 살림망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40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7시 30분 정도부터 낚시를 했으니까 약 1시간 10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아까 7시 한 30분 조금 지나서 8치급 붕어가 한 마리 나왔고, 조금 전에 6치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한 10분 동안 낚시하면서 두 수의 붕어를 만났습니다.
채비 첫 수가 나오고서 1시간 정도 조금 소강 상태이다가 조금 전에 입질을 한 이후로 지금 작은 입질이 한두 군데에서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면 조금씩 이제 활성도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낚시 이 커뮤니티에 동영상을 올렸더니 제가 끝보기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서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끝보기라고 하면은 대 끝을 보고 하는, 흐르는 물에서 대 끝을 보는 여유로운 낚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닐낚시를 끝보기라고 하느냐라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항의가 섞인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원래 릴로 붕어 낚시를 하는 이런 종류의 낚시를 식각기라고 했었습니다. 일본말로 식각기라는 말이 그 장비, 뭐 낚시에서 보면 채비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게 그냥 뭐 언제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최근에 생겨난 낚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낚시를 즐겨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각기라는 말이 일본 말이고, 채비라는 말이 낚시 장르로 쓰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닐 끝을 보고 어신을 파악한다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제가 지금 끝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보기는 어떻게 보면 총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끝보기, 그리고 지금 하는 낚시는 릴 끝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릴 끝보기 굳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끝보기 낚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지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뭐 제가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들이 낚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면 끝보기라는 이름이 정착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사라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식각기라는 일본 말을 쓰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저는 끝보기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측에서 두 번째 때에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번 입질 표현을 찍기 위해서 살짝 감아놔 보겠습니다. 네, 대를 천천히 대 끝을 끌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현재 챔질을 해서 붕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자동방이 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붕어가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 붕어도 크기로는 약 8치 정도 사이즈 크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좀
홀쭉한 그런 붕어입니다. 이게 계곡지도 아닌데 이상하게 좀 붕어들이 홀쭉합니다. 역시 산림망에 한번 넣어놓고 나중에 놔주더라도 한번 보관을 해보면, 자, 얘기하는 동안에 세 번째 때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끝이 거의 다 들릴 정도로 강한 입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잠시 챔질만 해놓고요. 보시면 굉장히 강한 입질이 들어옵니다. 끝보기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입질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뭐 대를 다 걷어놔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남한강 셋수로에서 셋강에서 낚시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 붕어도 크기는 보시다시피 한 8치 정도 됩니다. 조금 금방 나왔던 붕어보다는 살짝 빵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되죠. 최고가 좀 살짝 높은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사이즈들이 다 비슷비슷한 붕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 마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낚시한 지 한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8치급 붕어 3마리, 그리고 현재 6치급 붕어 1마리 해서 총 4수의 붕어를 만났습니다. 금방 2개 채비를 다시 미끼를 갈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두 번째 때 입질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을 감아 주겠습니다. 줄이 아마 안으로 좀 들어와서 느슨해져서 감아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지만 자꾸 이제 예신을 보고 본신이 오면 제가 촬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물려 있는 붕어를 낚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입질을 좀 보여드리고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보통 낚시할 때는 예신이 있고 그 입질이 본신이 들어오면 바로 챔질을 해서 붕어를 제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입질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물려 있는 붕어를 꺼내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붕어 빠졌나요? 입질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는데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질이 챔질 해보겠습니다. 붕어는 물려 있었습니다. 닐로 낚시를 하면 손맛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와서 붕어가 빠졌습니다. 금방. 뭐 특별히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 워낙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마리수가 많이 나오는 낚시다 보니까 그렇게 중간에 빠져도 억울할 거는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다가 아침 겸 점심상을 폈습니다. 뭐 점심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밥하고 집에서 싸온 밥하고 김치, 그리고
오다 사온 생수가 전부입니다. 그래도 점심에 그냥 집에서 싸와서 이렇게 먹는 게 간편하고 저는 좋습니다. 김치 하나 넣고 먹는 거지만 그래도 의외로 맛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 쓰레기를 많이 줍고 버리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와서 버리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져오지 않고요. 또 적게 가져오려고 하고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혼자 낚시를 할 때는 밥은 대부분 도시락을 싸와서 밥하고 김치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해결을 하고 일회용 또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은 다 그 뚜껑이나 뭐 케이스 같은 게 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요, 아침 겸 점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락 싸온 걸 먹고 지금 약 1시간 정도 입질이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입질은 소강 상태고 오른쪽 편에 한 분이 와서 대낚시를 지금 조금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조과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제 방에 아침에 하셨던 분은 철수를 하셨고 조금 전에 우측에 한 분이 더 왔습니다. 저는 이제 밥도 먹었고 여기서 낚시도 어느 정도 해봐서 지금 우리 카페에 같이 동호인들께서 남한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화가 와서 그쪽으로 좀 합류하라고들 하셔서 이제 여기 낚시는 사실 오늘 뭐 탐사차 와본 것인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한 것 같아서 천천히 정리를 해서 남한강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소류지에서는 4수의 붕어를 만났습니다. 한 수는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네. 보시면 붕어가 그렇게 체고가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돌려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들 알아서 잘 갔습니다. 용인에 있는 소류지에서 오전 낚시를 마치고 일행들이 있는 여주 남한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채비를 정리해서 막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약 한 50km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착 시간이 1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으로 옮기겠습니다. 오후 낚시를 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남한강 세수로입니다. 짐을 챙겨서 내려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을 챙겨서 일행들이 낚시하고 있는 낚시 자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 방 하나를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건너편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일행 분들은 오른쪽 편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꼬미 아빠, 그리고 무보님, 그리고 무송님이 지금 여기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전혀 낚시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시를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한강으로 셋수로로 이사를 와서 대를 다 폈습니다. 배 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어제 밤낚시를 하셨던 분들이 빠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뭐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 또 어제 하시고 나가시는 분, 좀 다소 분주하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대를 다 폈고, 대 펴는 중에 입질이 간간히 있기는 했었는데 뭐 계속 전화 오는 데다가 또 옆분들하고 이 간격 조정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대들이 다 안정적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낚시를 이제 또 할 시간인데, 지금 옆에서 무송님이 점심 식사 준비가 다 됐다고 밥 먹자고 이제 또 하십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전에 식사하고 와서 바로 입질이 들어와서 첫 번째 붕어를 만났습니다. 한 8치 정도 되는 붕어인데요. 지금 옆에 살림망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낚시가 끝날 때쯤 몇 마리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속과 확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살림망 안에 넣어놨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부터 한 1시간 정도는 이곳이 전에 와보면 입질이 없는 시간입니다. 조금 쉬엄쉬엄 한번 입질 시간대까지 기다리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송해서 세 번째 붕어를 만났습니다. 입질 촬영을 못했는데요. 아쉽지만 세 번째 붕어입니다. 이곳에선 좀 입질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무송님 파라솔이 날아가는데 소란스러운 통에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우보님이 참외를 사오셔서 그 깎아먹고 왔더니 지금 한 대가 제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감아놔 보겠습니다. 붕어가 달려 있는지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살짝 감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첫 번째 대입니다. 다시 한번 줄을 더 감아서 팽팽하게 당겨 넣어 보겠습니다.
붕어가 빠졌나요? 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움직임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네, 붕어는 네,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왼쪽으로 릴링을 할 때 릴로 붕어를 끌어내면 손맛이 없을 것 같지만 먼 거리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커서 실제로 손맛을 상당히 전해줍니다.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은 한 7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여섯 번째 나온 붕어이고요. 아까 한 수는 사진 찍다가 떨궈서 살림망에는 이제 아마 5마리의 붕어가 있겠습니다. 이제 6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 산에 해가 지금 이제 숲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서히 땅거미가 이제 지기 시작할 텐데요. 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막상 해가 지고 나니까 서늘한 기온이 느껴집니다. 아직은 밤 기온이 차기 때문에 해가 지면 바로 기온이 떨어지는 느낌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오후에 입질이 지금 뜸합니다. 저는 거의 2시경부터 낚시를 시작을 해서 지금 6시까지 4시간 동안 붕어 6수를 낚았습니다. 6수 중에서 한 수는 사진 찍다가 자동 방생이 되고 지금 현재 산림망에는 5마리의 붕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밤낚시를 해야 될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와 가까운 곳에 잠자리용 텐트를 쳐놓고 내려와서 다시 낚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낚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먹고 얘기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집중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뭐 입질이 들어오면 꼭 챔질을 하지 않더라도 붕어가 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는 낚시입니다. 이제 케미를 꺾어서 끝불을 달고 밤낚시 준비를 해 놓고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끝불을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용성 알파라는 낚싯대입니다. 근데 그 초리대 끝에 탑 가이드를 초리대를 제가 약간 자르고 바낙스 CS 럭키에서 사용하는 탑 가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용성 알파 때 초리대 끝에 탑 가이드에는 끝불을 직접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탑 가이드를 제가 바꿔놨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끝불을 꽂기 위한 어떤 장치 없이 통상 그 낚시에 쓰는 어부에 놓은 3mm 이 케미라이트를 바로
꽂으면 됩니다. 채비를 하나 걷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탑 가이드 사이에 케미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꽂아 넣으면 꽂혀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립이 되어 있어서 모양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요. 특별히 사실 이 릴에 찌부를 바꿀 때는, 끝부를 바꿀 때는, 끼울 때는 그냥 대만 살짝 뒤로 뺐다가 다시 걷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끼웠는데요. 금방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끝부를 다 달았습니다. 어젯밤에 옆에 무송님께서 밤낚시를 하셨는데 어젯밤에 오후 늦게 오셨습니다. 근데 밤에 입질이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낚시를 준비하는 이 또 심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밤에 또 캐미라이트 움직이는 거 한번 좀 보고 싶은 게 또 낚시꾼 심정 아니겠습니까? 정성껏 끝부를 달고 한두 번이라도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낚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또 모여서 저녁 준비해서 저녁 먹고 입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근데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제육볶음에 햇반을 넣고 마구잡이로 비벼서 먹는 겁니다. 특별할 거 없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물가에서 먹는 밥은 맛있습니다. 무송님이 일명 꿀꿀이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 8시가 넘었습니다. 끝불을 달아놓고 저녁을 먹으면서 끝불을 계속 지켜보는데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입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붕어들의 움직임도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중에는 거의 입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없지만 그래도 한 10시까지 정도는 지켜보다가 그때까지 입질이 없으면 자고 내일 아침에 집중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밤 10시 정도 됐습니다. 입질이 없어서 미끼를 지금 지렁이를 다 빼고 여기 뜰채로 새우를 잡았습니다. 새우가 있는데 여기가 특징이 새우가 새우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뜰채로 일일이 떠서 새우를 잡았습니다. 새우 씨알이 굉장히 큰데요. 등깨기로 5대 전체를 다 새우로 바꿔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새우로 바꾸고 한 1시간 정도 지켜보다가 입질이 없으면 자고 새벽에 나와서 다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6시입니다. 어젯밤에는 차에서 가까운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이제 다시 낚시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서서히 아침 햇살이 들고 있는 낚시터 전경입니다. 일행들은 아직 자리에 아무도 없네요. 아마 이제 곧 일어나서 한 분씩 나와서 낚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미끼도 갈아 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낚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자러 가기 전에 새우를 끼워 놨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전혀 건드린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씩 이제 다시 지렁이로 끼우고 낚시를 아침 낚시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미끼를 지렁이로 바꿔 끼고 지금 낚시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제자리는 입질이 없고요. 상류 쪽으로 앉아 계시는 무송님하고 우보님 그리고 꼬미 아빠는 최소 한 3마리 이상씩, 꼬미 아빠는 한 5수, 우보님이 한 3수, 무송님도 한 3수 정도 아침에 그렇게 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별로 떨어져 있지 않는데 제자리만 현재 아직 아침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7시 40분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낚시를 시작하고 지금 상류 쪽 꼬미 아빠는 거의 10수 넘게 조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제 자리는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비 투척하는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약간 상류 쪽으로 옮겨서 지금 투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왼쪽 대에서 조금 전에 잠깐 몇 번 입질이 있었는데 본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몇 번 지금 까딱거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이 릴로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걸 보시면 특별한 뭐 포인트 없이 던지는 것 같지만 릴 낚시 역시 포인트에 따라서 조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투척 거리 그리고 또 이 투척하는 위치에 따라서 조과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중간, 지금 강 중간 정도의 모래턱이 있습니다. 그 모래턱을 넘겨서 채비가 들어가야 입질이 잦습니다. 그래서 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곳에서는 다소 멀리 던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투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투 능력이 있어야만 먼 거리 있는 포인트까지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입질이 없어서 라면 끓이느라고 자리 비운 무송님 자리에서 지금 입질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맨 왼쪽 대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 인터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내 평생 소원이 방송에 한번 나오는데. 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님 릴은 오른손으로 감게 되어 있는 릴이라 저한테는 좀 어색합니다. 저는 항상 왼손으로 스프를 감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배에다가 대고 지금 줄을 감고 있습니다. 아침에 첫 번째 붕어를 제 낚싯대로는 못 잡고 무송님대를 라면 끓이시는 무송님대로 붕어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크기는 한 8치 정도 되겠습니다. 남한강 붕어들이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체구가 높아서 생김새가 아주 멋집니다. 결국 아침 손맛을 남의 낚싯대로 첫 번째 손맛을 봤습니다. 무송님 살림망에 넣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무송님이 잡아놓은 살림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의 살림망의 3단이 다 찼습니다. 무송님 물론 혼자 잡으신 건 아니고요. 꼬미 아빠하고 두 분이 거의 같이 잡은 조과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현재까지 제 포인트에서는 입질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제가 낚은 붕어는 6수입니다. 지금 위쪽에서 낚시하신 분들에 비하면 조과가 뭐 형편없습니다. 6시 정도면 적은 붕어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쪽 조과에 비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붕어들은 무송님 살림망으로 옮겨놓고 저는 살림망을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6수인 줄 알았더니 7수입니다. 뭐 6수나 7수나 별 차이는 없지만 일단 무송님 살림망으로 다 옮겼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텐트도 다 정리를 했고요. 대도 다 걷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입질을 보는데 실패를 했고요. 상류 쪽에서는 한 7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적인 입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채비를 모두 정리를 해서 차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행들이 잡은 조과를 다 꺼내 봤습니다. 양이 엄청난데요. 우보님, 그리고 무송님, 꼬미아빠, 그리고 제가 조금 보탠 겁니다. 네, 이제 짐들을 차로 다 옮기고 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제 용인의 소류지에서 시작해서 일행들이 있는 남한강으로 옮겨서 낚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지금 따뜻하고요. 지난주와 다르게 맞은편 산에 초록이 굉장히 짙어가고 있습니다.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항상 즐거운 낚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남한강에서 물가에 선 나무였습니다.